The first major tsunami warning since 2011. That's right, and that's the reason 2011 why, and the history of earthquakes in Japan, why there's.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 및 해양 관할권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영토 분쟁으로 독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독도는 과거부터 쭉 대한민국의 영토였지만 1904년 일본 내각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를 편입하겠다는 통보 이후 쭉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판도에서 제외하는 지령인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를 발효함에 따라 독도는 다시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자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서 버젓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해일주의보까지 내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 동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경상북도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의 최동단에 있는 섬 독도. 과거부터 독도에는 한국의 선조들이 살아왔으며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주민이 거주하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해 메가더 라인이 해체된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평화선을 공표하여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포하는 등 독도의 영토권을 확실히 지켜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부터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일본은 외무성 사이트에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독도에 관한 입장문을 써놓기도 하고 일본의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며 거짓된 교육을 일삼는 등 말도 안 되는 독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2024년 1월 1일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의 규모 7.6의 강진이 일어났을 때도 일본의 기상청 사이트에 뻔뻔하게도 한국의 독도를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표시하고 독도의 해일주의보까지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일본의 기상청 홈페이지를 보면 뻔뻔하게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더욱 어이가 없는 건 일본 기상청은 50cm 이상 해일이 예상되면 상황 발표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울릉도와 독도로 밀려온 지진 해일은 20cm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보를 내린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피해 예측을 과도하게 하면서 피해 지역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보이게끔 슬쩍 끼워 넣은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 기상청은 이전에도 일본 정부 입장을 반영하듯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각종 기상 예보 등을 해왔습니다. 2022년 1월 남태평양 통가 인근 해저 화산 분출로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의 해일 경보가 발령됐을 때도 독도를 경보 발령 지역으로 안내해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이런 일이 계속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일본 기상청의 해일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올리고 태풍, 해일 경보 시 일본 기상청 누리집에 정말로 많은 일본 누리꾼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서경덕 교수는 해외에서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캡처해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칫 독도가 일본 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는 한국 정부도 일본 기상청에 강하게 대응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이 계속되자 이로 인해 과거의 일이 재조명되면서 한국이 일본에게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2011년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을 도와주고자 대한민국 정부는 많은 성금과 물자를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 국민들이 일본은 이웃 나라라며 일본을 돕기 위해 모금한 금액만 총 560억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한적십자사는 전 세계 적십자사를 통틀어 5번째로 많은 금액을 일본을 위해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의 마음에서 나온 도움의 손길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공개한 재난성금을 보낸 국가 랭킹에서 그 어디에도 한국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아직도 많은 일본인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은 일본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웃 국가를 도와주고자 했던 마음으로 선행을 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건 역사 왜곡과 혐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인들은
한국의 기사를 보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다케시마는 분명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도 같은 대사로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현존하는 과거 자료는 일본 땅임을 말해준다. 다른 댓글에도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흑백을 가릴 수밖에 없다. 우리 주장이 맞다면 도망치지 말고 재판에서 매듭 지으면 될 일이 아닌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일관되게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근대사 부분에 대한 영유는 쟁점이 될 수 없으며 근대 국가로서 제대로 영유 확인을 한 것이 어느 쪽인가 하는 한 점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1905년 가계 결정에서 명백하게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는 분명히 일본령입니다.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다른 나라의 불평을 들을 이유는 일절 없습니다. 이 건 이외에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모집공의 자국 내 해결, 대마도 불상 반환과 배상과 범인 처벌, 해상자위대의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경위 설명과 사과. 우리나라를 일방적으로 적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교전 지침 설명과 사과와 폐지. 용처 불명의 불화수소 설명과 사과와 향후 대응. 조작과 국해로 인한 역사 문제의 자국민 재교육과 우리나라에게 사과 등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성의를 스스로의 뜻으로 실행해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시다 정권은 확고한 정치 신념과 이념 없이 허물없이 한국과의 유화를 연출해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케시마는 분명히 일본의 고유 영토. 불법 점거에서 부끄럽지 않을까? 한국 정부는 다케시마뿐만 아니라 북방 영토도 노 정부의 불법 점거. 부끄럽지 않나 범죄를 당당하게 저지르는 정부. 중국 정부는 대만, 일본 등과 영토 문제가 있지만 센카쿠 제도라니 영의 침범해. 틈만 나면 불법 점거를 노리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도둑맞을 수는 없다. 일본은 뭔가 건축물을 짓고 유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만 본다면 일본은 진심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일본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 어업인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독도 임대 각주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일본의 역사적 측면에서만 봐도 독도가 한국 땅이란 명확한 증거가 넘쳐났죠. 1877년 자료인 태정관 지령이란 자료를 보면 1877년 3월 일본 내무성이 토지 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심한해연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게 질문하였지만 이에 대해서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가 존재하고 실질적인 영토권마저 한국에게 있는 상황에도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상태로 그들만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억지 주장은 날로 거세지는 만큼 하루빨리 세계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 인정을 받도록 한국 정부에서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